원로들을 어떻게 보면은 보수가 그동안 참 잘 서로 모시지도 않고 이를테면은 지금 이해찬 전 총리를 가 빈소가 차려졌을 때 얼마나 많은 민주계 인사들이 가고 또 일반 시민들도 가고 지금 그 진영에서 상당한 이제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해찬 총리는 사실은 말이 굉장히 직선적인 분이잖아요. 네. 전 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사석에서 정말 싸운 사람도 많았고 정치적으로 스탠스도 다른 사람도 많았고 또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그의 공과를 생각하면 정말로 그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냐에 대해서는 정말 이견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거는 이거는 심지어 진보인 사람들 안에서도 이해찬 그 전 총리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한 분들이 많아요. 네. 하지만 어떤 이렇게 이런 상사를 당했다거나 할 때는 또 그 진영이 똘똘 뭉쳐서 가서 서로 예우하고 네. 앞으로도 아마 정치인 이해찬은 끊임없이 정치 현장에 호출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해찬 총리가 뭐 진보가 20년 집권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이런 식의 워딩들도 끊임없이 이제 회자가 되면서 계속 이해찬이라는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자연인이 어떤 일종의 이제 정치적 아이콘화되는 이런 과정을 저는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우리는 정말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뭐 이승만 대통령의 제자를 찾아야 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자를 찾아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부터 사실은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네. 제가 어제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사회가 진보 진영이 여론 지형에서 우위에 서고 이제 보수가 그 소수다 뭐 이렇게들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진보 정권의 탄생은 독자적인 힘으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DJ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그때 JP라는 그 우군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세력에서 JP 또 충청이 연합했기 때문에 그 집권이 가능했었던 DJP 연합. 것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몽준이라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 맞습니다. 같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정권 탄생이 근소한 차이로 가능했었던 것이고요. 네. 그다음 진보 정권은 뭡니까?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수가 자멸하니까 거기서 탄생했던 거고 네. 지금 이재명 정권은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자멸했으니까 된 것이거든요. 네. 저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그래도 보수가 국가를 건국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을 시켜왔다는 그런 기본적인 공감대가 꽤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보수가 잘하기만 하면 자기들끼리 싸우지만 않으면 자멸하지만 않으면 네. 저는 충분히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늘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보수에게는 일종의 뭐 정치에서는 살부 컴플렉스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네. 자기보다 큰 사람, 자기를 키워준 사람을 언젠가는 밟고 넘어가야 큰 뭐 정치인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정말 아직도 보수에서는 살부 컴플렉스가 작동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또 들어요. 하나 보수는 네. 이른바 이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것을 예. 극복을 여전히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그렇죠. 많은데 예. 가령 민주당 쪽에서는 한때 수박 논쟁이 거세게 맞습니다. 불붙었을 때가 있는데 그것도 넘을 수 있는 허들이었어요 보니까. 네. 근데 우리는 배신자 프레임이 한번 작동하면 마치 거대한 방어벽처럼 딱 예. 가로막고 거기서 그렇습니다. 한 발짝도 나가지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너무 많이 봅니다. 네. 가령 유승민 아니 그때가 지금 언젠데 아직까지도 아까 선출직 임명직 하나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한동훈 그 근간에는 배신자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걸 자신의 힘으로 이걸 극복을 못해요. 이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근데 저는 이분들이 너무 엘리트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엘리트 출신이라서 자기가 좀 실수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좀 사석에서 만나서 그거는 이제 내가 좀 미안해, 내가 좀 과했지 뭐 멋쩍게 이렇게, 이렇게. 네, 좀 긁기도 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끈끈하게 좀 풀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수는 영 이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본데요. 아, 예. 이게 나르시시스트만 있는 겁니다. 아, 네. 오, 예. 선배 예. 훌륭하십니다. 아, 제가 뭐 할 말은 합니다. 예. 맞아요. 엘리트가 아니라 나르시스트만 있어서 이렇다, 그렇다. 좀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 같은데요. 진짜 엘리트들은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어떤 길이 옳은가를 판단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엘리트를 넘어선 나르시스트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카테고리잖아요. 사실 나르시스트는. 아이고야. 예.
굉장히 센 욕하신 것 같은데요.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핵심을 꿰뚫는 좋은 그러니까 말씀이셨습니다. 네, 뼈 때리는.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사실은 김광일 선배가 과거에 이제 얼마 전에 조선일보 칼럼으로도 이제 배신자 타령 좀 그만해라 한번 쓰신 적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놈의 배신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배신자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논쟁에 갇혀 있는 구조.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네. 한동훈이 윤석열을 배신했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원 게시판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그런데 그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는 보아라 앞서서도 유승민이 박근혜를 배신했기 때문에 보수의 몰락이 시작되었다라는 인식이 그렇죠. 또 있는 네, 거고요. 그게 있는 거죠. 네. 이분들을 다 한번 단체로 모아갖고 네, 배신 참여식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그거보다 MBTI를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어떤 네, 약간 태도의 문제 이런 거를 중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네. 보수 그 시민들께서는. 네네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가 했었던 그 행동과 노선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네.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그 태도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비판적인 그런 게 이제 많이 저는 그렇습니다. 쌓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하여간 제일 지금 우리 보수의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덕목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과 그다음에 국가와 또 우리 당의 보수 진영의 그 뭐랄까 대의가 이제 충돌하거나 또는 이제 그게 이제 중첩될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걸 위해서 질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네. 고개를 숙일 줄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저는 안타깝고요. 내가 설령 억울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번에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당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지 하면 그걸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 그런 저는 그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면서 결국은 그게 당 내에서 그런 변화를 꾀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준석 대표는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당을 만들고 당선이 되니까 그 밖에서 그 프레임을 극복을 했다고 보고 그렇게 극복을 하는 과정 속에 이런 인재도 거기에 이제 가서 합류를 하시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재적인 그런 파워가 있느냐, 그걸 네. 극복할 수 있는 자생적 파워가 있느냐, 그게 이제 저의 관심이에요. 앞으로 그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뭐 나쁘게 말하면 부산물이었고 어쨌든 배경을 얻어서 비대위원장도 되고 법무부 장관도 됐잖아요. 근데 계엄 한 방에 그 계엄을 반대하면서 자신을 어복해왔다는 그 평가가 막 개똥 같은 소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정치권에 등판했다는 걸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계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로를 달리했다라고 하면 그 정도로 표현한다면 국민의힘 유권자들의 당원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척을 졌던 것처럼 이렇게 스탠스를 정해놓고 막 대립각을 세우면 한동훈 대표를 좀 좋게 봤던 사람들도 왜 본인도 분명히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라는 심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답답해. 네. 주위에서 아마 장 대표나 한 전 대표한테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하나만한 입 아픈 얘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친한 게 아무도 이런 얘기를 못 한대요. 아, 네. 전혀 그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랍니다. 네. 어려운 노릇이네요. 아휴. 귀를 열어야 보인다. 네, 민심이 보인다. 그러니까요.